안녕하세요. 예. 우리 저번 주에 그 선사부터 해가지고, 아마 고려 전까지, 기출문제들을 쭉 풀어왔고요. 자, 이제 오늘은 고려 주로 조선 전기까지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한 바퀴를 돌 거예요. 선사부터 해서 현대까지 한 바퀴를 좀 쭉 기출문제들 이렇게 풀어보고 다음 달에 한 바퀴를 더 돌릴 겁니다. 다시 또 다음 달에 선사부터 해서 현대까지 다시 한번 더 돌려서 한 두 바퀴 정도 돌면 좀 감이 잡히지 않을까요? 예, 출발합니다. 1번.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랬는데 그 제시된 사건들을 보니까 무신직권기에 일어났던 혼란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겠죠. 자, 이 숙문, 천무, 무신들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무신난이 일어나요. 1170년에 정중부, 이소웅, 이고 이들이 의종을 폐위시켜버려요. 보현은 사건을 계기로. 그래서 저 거제도로 귀양 보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명종을 대타로 딱 공립시켜 놓고 문신들을 대량으로 척살하고 이제 권력을 무신들이 찬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은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이제 무신놈들 간에 치열한 권력 쟁탈이 전개되는데 무신 정권의 변천이 이렇게 돼요. 정중부죠. 누구로 가? 경대성으로 가고. 누구로? 그렇죠. 천민 출신인 이민으로 가고, 이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누구야? 최충원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최충원 때부터 4대 60년간 최칠가가 권력을 잡습니다. 최우, 누구? 최항, 최의 이렇게 4대 60년간 최씨정권이 이어지는 거고, 이 최씨 정권이 이제 김준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최희가 제거됨으로써 최씨 정권은 이렇게 끝나고요. 뭐 유경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무신정권이 이어지고, 임년 누구에 와서 이제 무신정권이 끝나고 왕정복구가 이루어지는 거야. 임림호에 왔습니다. 그죠? 임림호에 와서. 그래서 바로 이게 1170년이야. 1170년에 정정부에 난 무신난을 계기로 해서 이 사람이 와서 끝나요. 임림호에 와서. 이게 1270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100년 동안 고려는 카레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 475년 중에 가장 혼란스러웠던 여러 난들이 일어나면서요. 자, 뭐 문제에서 일본에서 다루는 것 말고도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정중부 때 보니까 무신정권을 타도해버리고 의종을 다시 복위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반무신난으로서 동분명 병마사, 누가 난을 일으켰어? 김보당의 난. 그렇죠. 동분명 병마사입니다. 또 서경에서는 또 누가? 조이총이. 서경유수죠. 조이총이 또 난을 일으킵니다. 주로 이제 지배층들이 주도해서 무신정권을 타도해버리는. 그리고 공주 명학소에서 누가? 망소이야. 이거 잘 나오는 거죠? 망소이 형제가 주로 이제 바로 이 정중부 때 일어났던 대표적인 난이고, 자, 이 공주 명학소예요. 고려시대에
특별행정구로서 소도 생겨납니다. 이 명학소죠. 그래서 향소 부곡민들의 법적 신분은 뭐라 그랬어? 양인이야, 천민이야? 양인이에요. 법적 신분은 향소 부곡민들 양인입니다. 그런데 일반 군현민들에 비해서 차별을 해요. 물론 향소 부곡민들을 차별했던 것이 더 무거운 세금 부과하고 거주 제한하고 교육이나 과거 기회도 제한했어요. 왜? 주로 이 향수 부곡민들을 보니까 바로 이 예속민들이야. 정복지의 예속민들이나 또는 반란민들이나 또는 범죄자들이에요. 주로 향수 부곡에 살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 법적 신분은 양인이지만 일반 군현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차별을 했던 거죠. 그 차별의 불만을 가지고 망이망소이가 공주병을 세워서. 자, 이 경대승 때에는요, 경대승 때에는, 자, 이 무신나는 하극상이야. 그래서 이제 천민들도 하극상이 풍조에 자극받아서 천민들의 난도 일어나는데, 전주에서 누구들이? 관노들이, 그렇죠? 전주에서 관청 노비들, 이들이 또 난을 일으킵니다. 자, 이 이유민 때에는 경상도 일대에서 많은 난들이 무신일곡 일어나는데 그 시발이 됐던 난이 누구의 난이죠? 김삼이 효심의 난이에요. 경상도 운문 초점 이런 데에서 김삼이 효심이 난을 일으킵니다. 특히나 이 난 때 보면 아예 고려왕조하고 안 하겠대요. 고려 부정해버려요. 그러면서 어느 왕조 다시 세우겠대. 신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일어난 날입니다. 자, 이 최충원 때에도 보면 최충원의 산업이 누가? 만적이, 노비 만적이 또 노비 만적이 난을 일으킵니다. 개경에서, 수도 개경에서 만적이 최충원 산업이에요. 신분 해방, 더 나아가서 정권 장악 이런 것까지 도하면서 만적이 난을 일으켰을 거예요. 또 평양에서는 최광수라는 사람이 또 난을 일으킵니다. 평양에서 최광수의 난이 일어나요. 이때에도요, 고려하고 안 하겠대요. 그렇죠? 평양에서 고려 부정해버리고, 그럼 무슨 왕조 부흥을 기치로? 고구려 왕조를 다시 세우겠다. 이런 목적으로 난을 일으킵니다. 자, 이 최후 때에도 전라도 단양에서 이연현 형제가 난을 일으킵니다. 전라도 단양에서 일어났어. 이 난 때에는 고려하고 안 하겠대요. 어디 부흥? 백제왕조를 다시 부흥시키겠다. 자, 뭐 시험에다 많은 것들 총 망라해봤습니다. 자, 이제 박사 안 하고 순서장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정종부 때 일어났던 김보당의 난, 그게 맨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음인 집권이 와야겠죠. 나의 이음인이 경대성을 제거하고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이음인 집권기에 김삼이 효심의 난이 이어져야겠네요. 김삼이 효심의 난. 그리고 교정도감이 설치되는 것이 누구 때야 지금? 최충원 때. 최충원이가 이음인을 제거하고 권력을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래 목적이 도감이니까 임시관청일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신변 보호, 최충원이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정적들을 숙청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것이 교정도감이에요.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서 국가의 핵심적 권한들, 인사권, 관리들의 감찰권, 재정권, 이런 핵심 권한을 장악하면서 최씨 집권계의 최고 권력기가 됐던 것이 교정조각입니다.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 정답입니다. 2번. 자, 이 가라 시기에 있었던 뭐 거의 비슷한 문제죠.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무신정병 그랬으니까 1170년입니다. 최충원 집권이 거기다가 1196년 이렇게 적어버려요. 뭐 몇 년인가는 몰라도 되지만 아무튼 이혜민을 제거하고 최충원이가 1196년에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최우로 이어지죠. 거기다가 1219년 이렇게 적어봐. 1219년에 최우가 최항, 최의로 이어지다가 최희를 제거하고 누가 또 김준이 집권하는데 거기다가 바로 이 1258년 이렇게 적어놔요. 1258년에 4대 동안에 최시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임금에 와서 무신정권이 끝남으로써 1270년에 왕정복고가 이루어지는데요. 뭐 밀어 넣으면 돼요. 자, 1번 가! 그러면 바로 이 무신단에서부터 최충원이 집권할 때까지 그때 상황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정도감이 설치된 곳은 최충원 집권 후에 설치되니까 바로 이 나라고 해야 맞을 것 같고요. 나면 최충원에서 최고까지입니다. 망이 망소에 났는데 정중무 때 무신집권기 초기 명종 때 정중무 집권기에 일어난 난입니다. 3번 다음에는 최우, 최항, 최의 그때 상황이어야 돼요. 금속활자로 상종고금륜이 인쇄됐다. 이거 누구 때인데? 최우 때예요. 이거. 바로 이 최우가 집권할 때 몽고가 1차 침입해 와요. 저고요 피사를 계기로 해서 1231년에 몽고가 1차 침입해 오고 1차 침입 후에 최우가 항몽을 위해서 어디로 천도한 거야? 강화도로 천도하고 1232년에 강화도 천도해요. 그 강화 천도 시기에 강화도에서 최윤의 이런 사람들이 지어놓은 예문이에요. 상정거금 예문, 의뢰에 관한 글을 지어놨는데 그것을 금속활자로 강화도에서 1234년에 인쇄한답니다. 현존하진 않지만 문헌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문이야. 어떤 문헌에 이거 실려 있어? 이규보의 문집인 동국 이상국집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최우 때네요. 정답이고요. 라면은 이제 김준에서 임유모까지 뭐 그때 상황이어야 되는데 고려 대장경을 다시 조판했다. 여기 봐. 거란 침입의 영향으로 초조 대장경이 조판됐습니다. 현종 때 착수를 시작해가지고 선종 때 70년 만에 목판으로 약 6천여 권의 초조대장경이 주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초조대장경에서 빠져있는 불경들을 송이나 거란이나 일본 등지에서 수집해가지고 의천스님이 신편 제종기장 총록이라는 불서 목록을 편찬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대장경을 주판해요. 이것을 우리가 숙장경 또는 교장이라고 부르죠. 숙총 때 1101년에 약 4,760여 권으로 목판으로 인쇄됩니다. 그런데 여기 봐. 초대장경, 속창경 이런 것들이 어디 침입돼? 소실돼. 몽골 침입돼 소실돼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몽골 침입을 불력으로 격퇴시키겠다는 초조대장경의 거란 침입 격퇴시키려고 접하는 거예요. 호국적. 그리고 이제 몽골 침입을 불력으로 격퇴시키는 호지법원에서 강화도에서 최우가 적극적으로 후원해가지고
대장도감을 설치해가지고 이 대장도감에 주도해가지고 1251년에 약 8만여 권으로 다시 조판하죠. 그러면 뭐 다시 조판해서 완성했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이 최후 때 1251년에 8만대장경이 완성된 거예요. 강화도에서. 그러면 뭐 다해 들어가야죠. 맞는 것은 3번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 봐. 자, 이렇게 바로 이 세조대장경, 8만대장경이 강화도에서 이렇게 조판됐어요. 그런데 조선왕조가 개창된 후에 이걸 어디로 옮기죠? 그렇죠. 저 경상남 합천 해인사로 옮겨요. 지금은 합천 해인사에 보관 중에 있고, 이 8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한 15세기의 사원 건축이 그게 뭐야? 장경판전이야. 해인사의 장경판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해인사의 장경판전이 15세기의 사원건축인데 이 방대한 8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리고 8만대장경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죠. 3번 갑니다. 기역, 디귿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라 그랬어요. 심화도다. 이들의 환란이요.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불상과 불서들을 모두 불태워버렸고 백성들의 시체는 산을 이루고 부인사의 소장 중이던 대장경 판본도 이때 소실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야? 그러면 지금 귀에 들어갈 건 몽골이야. 몽골 침입 때 얘기죠. 이 몽골이 13세기에 1231년부터 30여 년간 우리 고려를 6차례에 걸쳐서 침입해요. 해오죠. 뭐 기억에 들고 몽골이겠죠. 니은의 그 대장경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초조대장경이 거란 침입의 영향으로 초조대장경이 조판됐고 그것을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고 있다가 몽골 침입 때 소실돼요. 뭐야 그게? 초조대장경이겠죠. 이것뿐 아니라 초조대장경뿐만 아니라 바로 이 숙종 때 속창경도 이때 소실돼요. 몽골 침입 때. 아무튼 초조대장경, 속창경 이런 것들이 몽골 침입 때 소실됩니다. 아무튼 니은은 이거야. 기역은 이거고요. 그리고 디귿 보겠습니다. 이런 큰 보물이 없어졌는데 어찌 감히 역사가 클 것을 염려해서 다시 고쳐서 만드는 것을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려 대장경들이 소실되고 나서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다시 조판돼요. 8만여 권으로 대장경들은 전부 목판이야. 목판으로 8만여 권으로 다시 이런 것들이 소실되고 다시 조판된다니까요. 1251년에. 그렇죠? 그러면 디귿에 들어갈 건 8만대장경 제주당경입니다. 자, 그럼 설명하란 얘기야. 1번 몽골 얘기해 줘야 되는데 여진 얘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12세기 여진족들이 강성해져 가지고 금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1115년 얘기죠. 그러면서 거란에 세운 요를 멸하고 그리고 송도 처벌해 가지고 송나라 수 병경을 함락시켜버려서 송이 저 양쯔강 이남으로 바로 이 강남 지방으로 내려가서 남송 시대가 전개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고려에도 뭐 요구해와? 군신관계를 강요하고 했던 때가 12세기 초에. 지금 여진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몽골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근데 여진 얘기하고 있어. 12세기의 상황이죠. 이봐. 몽골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개경 방어를 해서 나성을 쌓았고 변방에다가 천리장성을 쌓았다고 그랬는데 수도 방어, 개경 방어를 위해서 나성을 쌓고 저 변방에다가 압록강 입구에서 동해안의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이건 어디와의 관계에서 나와야 돼? 고란이에요. 고란 침입의 영향. 고려 초에 거란 침입의 영향으로 거란 침입, 더 나아가서 여진족 침입, 즉 북방민족들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 1033년에 축조하기 시작해가지고 정종 때 1044년에
축제된 것이 고려 제정사입니다. 몽골 아니죠. 고란입니다. 3번 니은은 그럼 초조대장경이야. 부처의 도움으로 여진을 격퇴하려고 아니야 뭐 고란의 침입을 이것은 고란의 침입을 불력으로 이 대장경이라는 불경을 총망라해 놓은 이 불사를 통해서 부처의 힘을 빌어가지고 고란을 격퇴시키겠대요. 이것은 몽골 격퇴시키겠대요. 그래서 고려 대장경조판에는 호국적인 염원이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는 거죠. 뒤도 틀렸네요. 이런 대장경들은 전부 금속알조로 인쇄돼 목판으로 인쇄되는 거죠. 그럼 4번이 정답일 거야. 디귿이니까 이거네요. 이거 얘기해 줘야 돼요. 디귿에 따라 만들어진 대장경은 지금은 합천의 인사에 강화도에서 조판됐는데 조선왕조가 개창된 데 이리로 옮긴 거죠. 4번 가겠습니다. 자, 가나 사이의 시기에 상황을 골라라 그래서 자, 이 가를 보니까요. 몽고 사신 저고요 피살 이걸 계기로 몽고가 1차 침입이 온 그 얘기네요. 몽고 1차 침입 얘기입니다. 1231년에 바로 이 츠우 때 얘기입니다. 날을 보니까요. 왜구가 침입이 오는데 진포에서 격퇴시켰대요. 그러면 진포 싸움이야. 아무튼 고려말 14세기에 보니까 북방으로부터 홍건족들이 침입이 오고 남방으로부터 왜구들이 극심하게 침입이 오는데 특히나 바로 이 왜구들의 침입은 전국해안을 초토화시킵니다. 왜구 격대 중에서 최모선이라는 사람이 원으로부터 화약 제조 기술을 배우죠. 그래서 화약 화포를 제조하기 위해서 임시관청 하나를 우왕 때 설치했는데요. 뭐 화통도감, 우왕 때 최모선이 화통도감을 설치해요. 거기에서 화약 화포를 제작을 했어요. 우왕 때 1380년이에요. 고려말 우왕 때 진포에서 왜구들을 격퇴시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이 사이에 들어갈 거 골라라 그랬네요. 미루 넘었는데요. 일본에 보니까 삼국사기인데 삼국사기는 이건 고려 중기 인종 때 김부식이 인종 때예요. 고려 중기 인종 때 1145년에 이번에 보니까 8만 대장경이 조판됐다. 또 나오네 이거. 언제라고 그랬죠? 1251년이야. 하나 찾았네요. 하나 찾았고 의천이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의천 스님이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해서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는데 이거 언제야 이거? 숙종 때예요. 숙종 때. 그래서 숙종 때 고려 중기에 지금 13세기야. 고려 중기 숙종 때 이때 의천 스님이 천태종을 창시합니다. 그 이전이죠. 예종 때 관악진흥책으로서 장학기금이라고 그랬죠. 양현고. 양현고가 이제 관악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장학재단으로서요. 바로 이건 고려 중기 예종 때예요. 고려 중기 예종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 이전이에요. 그래서 13세기에 몽고 1차 침입에서 고려말 우왕 때 진무선의 진포싸움 그 사이에 들어갈 거 그랬으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하나 미리 얘기할까요? 자, 고려 중기 예종 때 관악진흥기금으로 양현고를 이렇게 설립했는데요. 부족해요. 그 기금이. 그러자 원간섭기의 충렬왕 때 또 하나의 장학
기금 장학재단이 설립되는데 그 뭐였죠? 서막전 그러죠. 그래서 아무튼 이 양용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이 부족하자 원간섭기에 충렬한 때 서막전이라는 장학재단을 또 설립해서 보충하고 그렇습니다. 5번 갑니다. 자, 고려 대외 항쟁인데 맞는 거 골라라 그래서 거란 1차 침입 때 성종 때 993년에 서희가 소선용과 외교적 담판을 벌이죠. 그래서 송과 단교하고 거란과 활발히 교류하겠다는 걸 약속해주고 오히려 압록강 입구에 있는 어느 지역을 오히려 우리가 얻었어. 강동 6주. 그런데 거기 오니까 뭐 구성 일어났어요. 택도 없어요. 바로 이 강동 6주 지역을 10세기 말 993년의 사실이죠. 2번. 고려는 국경지역에다가 나성과 천리양성을 쌓아서 거란 여진의 침략에 대비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무시했죠. 바로 이 나성은 국경지역에 쌓은 거 아니야. 어디에다가? 개경에다가. 바로 이 거란 2차 침입 때 여기 봐. 거란 2차 침입 때 현종 때 1010년에 바로 이 거란 2차 침입이 오는데 그때 개경이 함락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 현종이 저 나주까지 전라도 나주까지 막 피난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거란 침입 영향으로 국방 강화 노력이 도모되는데 개경 방비를 위해서 개경에다가 나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저 국경에다가는 천리양성을 쌓았고요. 그래서 나성이 국경지역의 거짓말입니다. 3번. 거란은 강주의 정변을 구실로 2차 침입해와요. 결과 현종의 입조, 친조 이걸 조건으로 이제 거란 군대가 돌아갔었죠. 이것이 1010년 때 얘기입니다. 현종 때. 자, 강주의 정변이 뭐냐면 여기 봐. 자, 이 목종의 어머니가 천추태후인데 이 천추태후가 김치향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요. 지금 목종은 많이 아파. 그렇죠? 병들어 있어요. 그러자 이제 천추태후하고 김치향 사이에 태어난 이놈을 왕의 자리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목종의 명을 받고 장군이야 강조가 김치향 일파를 제거해버립니다. 그런데 목종과의 관계도 안 좋아져요. 그러자 강조는 누구도 제거해버려. 목종도 제거해버리고 누구를 왕용립시켜? 현종을 용립시키는데 싫으면 강조가 목종 제거하고 현종 용립시킨 사건 이걸 뭐라고 그래?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실로 본래 목적은 강동 6주 지역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고려가 약속 안 지켰어. 송과 단교하고 거란과 활발하게 교류하겠다고 그래서 바로 이 강동 6주 우리가 얻었는데 그걸 실행 안 합니다. 그러자 이제 강동 6주 돌려줘. 이것이 본질이지만 항상 전쟁은 명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으로 이거 내세운 거야. 강조의 정변. 틀리는 거 없죠. 4번은 어디가 틀렸겠죠. 삼별초는 배중선의 지휘 아래 제주도로 근거를 옮겨서 끝까지 대목이 상했다. 여기 봐, 여기 봐. 무신 정권이 끝납니다. 1270년에. 그러자 이제 우리 고려 정부는 몽고에 항복해버려요. 굴복합니다. 그래서 1270년에 다시 강화해서 개경으로 다시 환도해버려요. 그러자 이제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삼별초들이 난을 일으키죠. 강화도에서 배중선이 주도해서 왕족 승화원을 왕에 용립시켜놓고 1570년에 삼별초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고려 정부가 몽골에 굴복한 후에는 삼별초들의 대몽항쟁에 전개가 되는 거야. 1270년에서 여몽연합군의 진압으로 실패할 때까지. 그렇죠? 강화에서 어디로? 진도로, 제주도로
이때까지는 누가 삼별추들의 이 대몽항전을 이끌어? 배중손이 이끌어요. 배중손이. 그런데 배중손이 진도전투에서 전사예요. 그리고 우리 삼별추들은 어디로 옮겨가? 제주도로 또 옮겨가서 진압될 때까지 대몽항전을. 그리고 이때는 누가 이끌어? 김통정이 이끌어요. 자, 이 사람이 이끕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배중손의 지휘 아래 제주도로 가서, 그건 틀렸어요. 배중손이라는 사람은 진도전투에서 전사예요. 그래서 제주도로 옮겨간 삼별초를 이끄는 사람은 김통정입니다. 이봐, 다음 같은 주장이 나온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무순왕 때 박유에다가 밑줄 딱 그어봐요. 이 사람이 왕한테 지금 건의를 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첩을 두재요. 그러자 아내들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많아서 실행되지 못했다. 그러면 원 간섭길 거야. 감이 잡혀야 돼. 그래서 충렬왕 때 얘기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 고려 왕들이 충자가 들어가면 언제 아플 때 우리 왕들이야? 몽고 간섭 시기에, 바로 이 원간섭기에, 원간섭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간섭기에 보면 우리 고려가 엄청난 시련들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풍속의 변화로서 몽고 풍속들이 우리 고려에 들어와서 성행합니다. 몽고식 의복들, 그렇죠? 두루마기라든가 여자들 머리에서는 쪽두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몽골인데 헤어스타일 뭐야 그게? 변발이라든가 또 유목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잖아요. 이 사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 원간섭기에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이 한때 유행하는, 지금 그걸 건의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약 80년 동안 원 간섭기에 원에서 우리 고려 처녀들을 보내래요. 그래서 공녀들을 보냅니다. 약 20만 명의 우리 고려 처녀들이 원에 공녀로 끌려가는데 그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떤 풍속도 한때 유행해? 조혼 등등. 아무튼 물론이 또 반면에 공녀들, 원에 공녀로 간 우리 고려 여인들에 의해서 우리 고려의 음식이나 의복 이런 것도 유행하는데 그걸 고려양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이 물음은 지금 이때 거 원간섭기에 있었던 거 찾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경당은 이건 언제 나와야 돼? 이건 고구려 장수왕 때 지방의 사립학교라고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방학생들한테 한학도 가르치고 또 여기에서는 군사정목 중에서 뭐까지 겸해서 무술까지 겸해서 교육시켰던 것이 고구려 경당입니다. 도평이 사자가 정답이죠. 자, 여기 봐. 고려 초에 보면 도명마사라는 이런 관청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도명마사라는 관청은 제추 합의제 기구거든요. 중서문화성의 입품 이상의 고유 관리들 제신, 중추원의 입품 이상의 고유 관리 추밀, 제추 합의체야. 처음에 도명마사가 설치됐을 때에는 제신과 추신이 모여서 국가 중대사들을 협의해서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뭔만 했대요? 국방 문제만을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방 문제만을 협의하는 이런 협의체로서 도명마사가 이렇게 운영이 돼요. 그러다가 여기 봐. 원간섭기에 우리 고려 관제들이 변화돼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격화돼요. 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성 육부 체제를 뭘로 바꿔? 일부 사사 체제로 바꾸고, 도병마사도 뭘로 바꿔? 도평이 사사로 바꿔요. 중추원도 밀직사로 바꿔요. 어사대도 감찰사로 바꿔요. 아무튼 우리 많은 관제들이 원간섭기에 이제 변화되는데, 이렇게 이제 도병마사가 도평이 사사로 이제 개편되는 거야.
이걸 작년인가는 뭐라고 냈죠? 도당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도병마사가 원 간섭기에 도당 체제로 도평리 사사로 체제로 바뀌고 이때부터는 모든 국사를 여기에서 하게 되는 거고, 이 기구를 누구들이 장악해? 원 간섭기니까 권문세종놈들이 장하면서 권력을 독단. 이런 것이 조선 초까지 이어진다고 그래서 조선 초까지 이어지다가 이대왕 정종 때 이의방이 주도해가지고 뭘로 개편한다고? 의정부로 개편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의정부가 바로 이 합의체입니다.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세 정승들이 합의하에 의정부에서 합의하에 국사가 운영되다가 외란 후에 보니까 어떤 관청이 또 비대해져 버려. 비변사가 비대해져서 모든 국사가 이제 외란 후에는 비변사에 의해서 모든 국사를 하니까 의정부의 기능은 크게 또 약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비변사. 고려 도병마사 조선의 비변사 비슷해. 그거 좀 잘 설명 가져가세요. 정답이고요. 3번에 정방 설치를 지시하는 무신집권자, 정방. 누구 때 처음 설치돼요? 최후 때예요. 최후 때, 무신집권기에. 저기 있네요. 최후 때. 최후 때 정방이 처음 설치돼요. 그래서 관리들의 인사권을, 최후는 정방을 통해서 관리들의 인사권을 장악하면서 정치를 폈던 거예요. 쌍기의 건의로 과거 시행을 건의하고 그걸 듣고 있는 왕고리순이 있고, 이건 광종이네요. 고려조 광종. 7번 갑니다. 자, 미출신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어. 그는 즉위해서 정방을 폐지했대요. 최후 때 설치됐던 정방이 여러 차례 폐지됩니다. 맨 먼저 폐지된 것이 원간섭기 무순왕 때 개혁 과정에서 폐지해. 충선왕 때 폐지됩니다. 개혁이 실패해서 다시 부활돼요. 그랬다가 누구의 개혁 과정에서 또 한 차례 폐지됩니다. 공민왕 개혁 과정에서 폐지되어 개혁 실패해요. 국민왕 개혁도 다시 부활됐다가 완전히 정방이라는 고려 관청이 없어지는 것은 언제? 고려말 창왕 때입니다. 중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끝. 최후 때 처음 설치되고 충선왕 때 개혁에서 한때 폐지되고 국민왕 개혁에서 또 한 차례 폐지됐다가 창왕 때 가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충선왕 아니면 국민왕 아니면 창왕 때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사리문을 설치했대요. 그럼 누구야? 충선왕이겠죠. 충선왕이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서 개혁 주도 관청으로 설치했던 것이 사리문이에요. 그리고 건세가들의 농장을 견제하고 또 결정타가 또 나오네. 경제개혁으로 충선왕이 소금 전매제 이런 것들을 시행하죠. 그럼 이제 충선왕입니다. 자, 그러면 충선왕 때 얘기 골라라. 1번 정답이네요. 여기 봐. 충선왕 때 보니까 원나라 수도에다가 설치한 거야. 만건당. 원나라 수도 연경 북경에다가 만건당을 설치해요. 우리 고려에 설치한 거 아니야. 원나라 수도에 설치한 거야. 그래서 이 만건당을 통해서 우리 고려 문인과 원나라 문인들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만건당을 통해서 원나라의 많은 문물들이 우리 고려에 들어오는데 그 만건당에서 활발히 활약했던 우리 고려 문인이 이재현입니다. 이재현.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건당을 통해서 고려와 원나라 학자 간의 문학이 거기다 이재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럼 나머지 전부 틀렸을 거야. 충선왕 때 이가 아니겠죠. 2번은 충렬왕 때. 요동정벌, 누구 때야, 이거? 우왕 때야. 우왕 때. 바로 우왕 때, 요동정벌이 단행이 됐죠. 그렇죠.
1388년에 사본은 기철을 비롯한 친원 세력들, 부원 세력들을 숙청하고 반원,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왕, 기철 등 이들을 제거하네요. 누구 때예요, 이거? 공민왕 때입니다. 공민왕 때 개혁 과정에서 나와야 되죠. 8번. 자, 충선왕 때 개혁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래서 원나라의 연호나 관제를 폐지해버리네요. 그렇죠? 그럼 누구야? 국민왕 때야. 그렇죠? 원간섭기에 막 이런 거 했었는데, 국민왕 때 많은 복구를 관제 복구시키고 칭호 복구시키고 반원 자주적인 이런 개혁이 국민왕 때 도모되죠. 그리고 몽고풍 이런 것들도 폐지하잖아요, 국민왕이. 그리고 친원파들 숙청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정 간섭기구 정동행 중성도 폐지하고요. 1번, 2번은 국민왕 때입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사림원. 바로 이 왕권 강화의 계획을 주도하게 한 개혁 주도 관청으로서 사림원을 설치합니다. 정치 도감은 충목왕 때입니다. 충목왕 때 정치 도감을 설치해서 건문 소유들의 불법적인 토지나 노비를 개혁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봐. 원 간섭기에 보면 전민 변종 도감, 또는 뭐 찰리 변이 도감, 정치 도감, 이런 여러 관청들이 설치가 돼서 개혁을 도모하는 데 공통점입니다. 권문세종놈들의 불법적인 토지나 노비를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거슬러 올라가면 저 원종 때부터, 그렇죠? 바로 이 원종 때부터 설치됐던 거고요. 그리고 충렬왕 때에도 설치돼서 그런 계획을 하려고 했었어요. 실패하다가 누구 때도, 이제 심야월공 국민왕 때에도 누구를 등용해서 신돈, 승려을 등용해가지고 이걸 설치해서 권문세종놈들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농민들의 토지죠. 원주인한테 돌려주세요. 본래 양인인데 권세를 이용해서 권문세종들이 본래 양인들을 그들의 노비로 삼고 있어요. 이들 다시 풀어주자는 거예요. 권문세족의 토지나 노비 이런 것들을 다시 개혁하자라는 것이 그거 하려고 했던 것이 전민변종도감입니다. 찰리변이도감은 충수광 때예요. 충수광 때 그거 하려고 했던 거고 충무광 때 정치도감 그거 하려고 했던 겁니다. 9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고려 경제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현대까지 한번 훑어보고 다음 달에 다시 또 서선사부터 현대까지 한 바퀴를 더 돌 거예요. 자, 이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인데 뭐 맞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여기 봐. 태조 때에는 역분전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할게요. 태조 때에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얼마만큼 공로가 있는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누가 얼마만큼 공로가 있는가, 이 공로, 충성도, 공헌도 이걸 중요한 기준으로 물론 인품까지를 참고해서 공신들한테 토지를 줬어요. 논공행상의 성격으로 공을 논해서 상을 주는 이런 형태로. 그러다가 이제 고려 시대의 이 토지에도 이제 전시과야 경종 때부터 이제 전시과라는 토지에도를 마련해서 전현직 관리들한테, 직산 관리들한테 관직 복무 대가로 토지를 준 거예요. 물론 수조권. 여기 봐. 민전을 경장하는 농민들로부터 국가가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세를 거둬서 이제 국가 살림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시과에 의해서 관리들한테 이제 국가가 토지를 주는데 민전 농민들의 소유권을 줄 수 없어요. 이거 준 거예요. 그렇죠? 국가가 농민들한테 조세를 걷는
이거 수조권을 준 거예요. 국가 대신에 관리 너네들이 민전을 경제하는 농민들한테 조세 걷어. 그래서 경제 기반 갖춰.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민전은 여기 봐. 민전은 소유권상은 사전이에요. 개인 땅이에요. 수조권. 민전 경작 농민들한테 조세를 누가 걷냐? 국가가 걷어. 그럼 공전이야. 전시과에서 이걸 수요권을 얘들한테 줬어. 그러면 전시과에서 바로 이 토지 수요권을 준 이런 경우에는 농민들은 누구한테 줘야 돼? 관리들한테 주니까 관리가 수요권 행사하니까 수요권상 민전은 수조권상에서는 공전도 될 수 있고 뭣도 될 수 있어. 사전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할게요. 계속 나올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튼 수조권만 준 거다. 소유권이 아니라 그 얘기를 좀 제가 강조하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원칙은 세습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국가로부터 토지를 수권을 지급받은 과전을 지급받은 관리가 죽었어. 빨리 반납시켜야 돼. 자손들한테 세습시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게 원칙이지만 예외로 세습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공신전. 공신들한테 원래 세습 허용한 수준, 또 공음전, 문종 때 경정전시과를 시행하면서 현직한테만 주면서 이제 관리들의 불만을, 오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특혜로서 세습과 형하면서 별도로 과전 말고 또 토지를 줬어요. 그게 뭐야? 공음전이야. 그래서 문종 이후에 오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은 공음전을 지급받습니다. 관리가 죽었어. 과전은 반납해야겠지만 공음전은 반납해야 안 해? 안 해요. 원래 세습 허용을 썼으니까 공음전 그 파트에 대해서는 반납 안 하고 자손들이 세습하는 겁니다. 또는 향리들한테 지급한 외역전이나 이근육의 중앙 군인들한테 지급한 군인전, 이것은 그 역이 세습되잖아. 향리 역이 중앙 군인의 역이 세습돼요. 그 이유로 실질적으로 사실상 외역전이나 군인전도 사실상 세습시켜요. 여기 세습됨으로써 지급한 토지도 사실상 세습시켜요. 그걸 녹자로 뭐라고 그래? 전정, 연립, 전정, 연립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급했어요. 전지도 주고 시주도 줬어요. 농토, 임야를 다 줬어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시과 체제가 이제 어떻게 변천되냐 이런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네요. 시정전시과 이게 이제 경종 때 처음으로 운영을 한 거고요. 고쳐요. 개정전시과죠. 개정전시과 목종 때 또 고쳐요. 경정전시과라고 그러죠. 문종 때 1번. 지금 이걸 9번 지금 풀고 있죠? 그럼 9번 먼저 풀겠습니다. 경종 때 처음 전시과제를 만들었으며, 맞네요. 처음으로 만들었어. 시정 전시과예요. 문종 때에는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그렇죠. 여기 봐. 처음에 이 전시과를 운영할 때 보니까 전현직한테 다 줘요. 전현직 관리들 이들한테 다 줍니다. 현직에 있는 관리 직관이라고 그래요. 퇴직한 관리 상관이라고 그래요. 이들한테 다 줘요. 이때도 다 줘요. 그런데 토지가 부족해져. 왜? 원칙은 반납해야 되는데 사실상 세습되는 토지가 늘어나면서 국가가 관리들한테 지급해야 될 토지가 부족해지자 고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현직한테만 주는 거죠. 오, 맞네요. 문종 때 현직 2번. 1번이 그럼 정답이야. 2, 3, 4번 어딘가 틀려 있을 거야. 개정전시과, 목종 때야. 개정전시과는 관등의 고하와 인품까지 그러면 틀려. 발이 사색 공복뿐만 아니라 인품까지를 고려해서 지급했던 것은 언제야? 이때예요, 이때. 인품까지를. 그런데 인품이 토지 지급 기준에 포함되다 보니까 부정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고친 게 이거야. 그래서 개정전시과에는
뭔만 기준으로 지급하겠다는 거야? 관등. 18품 관등만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 있게 주겠다. 인품은 이제 고려 안 하겠다. 3번 중앙지방관청의 내장전을 틀렸어요. 고려나 조선이나 관청의 경비 보태세라고 지급한 토지는 뭐야? 공회전이라고 그랬어요. 공회전입니다. 그래서 고려나 조선이나 관청 경비에 충당하러 지급한 토지는 공회전이에요. 그러면 고려시대에 왕실에 경비 보태세라고 준 것이 그게 뭐야? 내장전이야. 내장전. 조선시대의 궁방전처럼 고려시대의 내장전, 조선왕조 궁방전 이런 것들이 왕실의 경비 보태세라고 준 겁니다. 4번 군인 유가족들에게 군인전을 지급해도 일단 틀렸어요. 여기 봐. 육품 이하의 하급관리나 군인 그 유가족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지급한 토지가 뭐야? 구분전이에요. 육품 이하의 하급관리나 군인들의 유가족 그들한테 국가가 배려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 구분전입니다. 군인전은 누구들한테 준 거야? 이군 6위 그 중앙군인들 세습 직업군인들로 편성된 이군 6위의 중앙군인들 그들한테 지급한 토지가 군인전입니다. 세습군인들로 편성돼요. 그러니 이 토지도 사실상 세습시켜야겠죠. 뒤에도 틀렸네요. 육품 이하의 하급관리의 자제로서 아직 관직에 오르지 못한 그들한테 지급한 토지는 뭔데? 한인전이에요. 한가한 놈들이야. 육품 이하의 하급관리의 자제인데 아직 관직에 오르지 못해서 한가한 놈들이야. 한인전이야. 그래서 고려시대에 전시과를 마련해가지고 문무백관에서 한인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토지 지급을 합니다. 10번 거의 똑같은 문제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10번 간데 이거네요. 바로 이 문종 때 경정연식과에 해당되는 거 골라라. 기읍번 사색 공복 광종 때 18 관리들을 관등에 따라서 4가지 색깔로 공복을 제정합니다. 어떻게 되죠? 자, 단, 비, 녹색, 사색 공복을 제정했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이거 이때 얘기예요. 지정전시과 얘기고요. 산직들이 전시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퇴직한 관리들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그럼 뭐 현직한 때문에 줬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거네요. 맞네요, 이것은. 지급 액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갈수록 그래. 여기 봐. 시정전시과에서 이 경정전시과 이렇게 변천돼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급 대상도 축소시키죠. 전현직에서 현직으로. 지급 액수도 뒤로 가면서 축소돼요. 맞네요. 무신들의 지위가 향상, 그렇죠. 여기 봐. 이 개정전시과 때 보면, 개정전시과 때 보니까 전현직한테 다 주는데, 현직 우대 지급합니다. 산직, 퇴직한 관리들보다 현직 관리들을 우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문무 관리들한테 주는데, 문신 우대 해서 지급해요. 바꿔 얘기할까요? 무신들에 대해서는 차별 지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문종 때 고치면서 이거 개선해요. 무신 차별을 개선한다. 그렇죠? 차별 지급했던 거 이거 개선해요. 그렇죠? 바꿔 얘기할까요? 무신들의 지위가 개선된다. 무신들의 지위가 향상된다. 또 여기 봐. 이때 보면은 한해과도 마련을 했어요. 지금 이 전시과라는 것이, 여기 봐. 이 전시과라는 것이 18품 안에 관리들한테 토지 지급하는 것을 규정해 놓은 건데, 목종 때 고쳐서 전시과를 운영하면서
18품에 포함되지 않는 차 학업관리들에 대한 토지지급 기준을 마련했어요. 이때 경정연식과 때 이걸 폐지한대요. 이렇게 수업하니까 그러면 이제 18품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들한테는 그럼 토지 안전자 그 얘기 아니에요? 어디에 포함시켜서 한 해과를 어디에 포함시켜서 전시과 체제에 포함시켜가지고 지급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개편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일본도 많죠. 그래서 기업번은 시장전시과고 니은티 니을은 맞습니다. 자, 하나만 더. 거기까지가 이제 고려 토지에 놓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잠깐 좀 숨 돌리게 할게요. 태조 때 이걸 이거네요. 보나마나. 태조 때 그랬으니까 역분전이죠. 공신들한테 공로, 인품을 기준으로 해서 농공행상의 이런 성격으로. 경종 때 이걸 경종 때 이거네요. 시장전시과에. 그럼 이 두 가지를 지금 제시해놨어요. 두 가지를 제시해냈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그렇네요. 몇 번의 정답이야? 역분전하고 시장전시과죠. 1번의 훈전은요. 경종 때 이 전시과를 마련해서 운영하면서요. 경종 때 거기다가 적어놔. 훈전에다가 개국, 공신, 귀순, 성주 이들한테 지급한 토지예요. 전시과 체제를 마련하면서 경종 때요. 바로 이 개국 공신들이나 귀순해 온 성주들 이들한테 지급한 토지가 뭐라고 한번 불러봐. 훈전이에요. 훈전. 공음전은 아까 이때예요. 이제 현직한테만 줘. 그러면서 이제 오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의 불만을 무마하려고 이때 공음전이 이때 공음전이 지급됩니다. 오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한테 과전지구가 별도로 특혜로서 세습을 허용해 주면서 준 거죠. 외옥전은 향리들한테 지급한 터지고요. 내장전은 왕실에 지급한 터지고 둔전 신경 쓰라고 그랬죠. 고려 조선왕조에서 저 변방의 군대 비용 적어놔. 고려 조선왕조에서 저 변방의 군인들의 비용 충당하라고 준 것이 둔전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조금 쉬었다 와서 나머지 또 풀어나갈까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자꾸 와서 좀 질문 자꾸 해주시기 바랍니다.